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생기 있던 눈매가 이제는 조금 내려앉았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니 시간이 더 빨라졌습니다. 한 해가 훌쩍 가고 계절이 바뀌는 게 마음속까지 실감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무릎이나 허리가 어떤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디가 안 아플까? 이게 하루의 첫 생각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고장나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통증도 오래가고 병원에 가면 검사만 여러 번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지? 걱정이 더 커집니다.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퇴직할 때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돈이 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병원비, 약값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손주들 생일, 명절 선물, 경조사비까지 챙기다 보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괜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나니 전화가 점점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직장에서 수십 명과 매일 얼굴을 봤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 다니느라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편하기보다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혼자 남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날 참 많이 참았습니다. 가난을 견디며 자녀들을 공부시켰고 집을 마련하려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내 건강은 뒤로 미루고 가족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야 좀 쉬어도 되겠지 싶지만 막상 쉬어보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지갑은 가벼워지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이 나이에 무언가 새로 시작할 용기도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인생은 남아있고 내가 나를 돌봐야 하는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돌보고 내 마음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한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돈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벌어 모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퇴직금은 금세 줄어듭니다. 하루하루 생활비, 관리비, 약값,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끝없이 나갑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계좌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괜히 쪼그라듭니다. 주머니 사정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밖에 나가기도 싫고 모임에도 덜 나가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만으로도 세상과의 관계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돈의 흐름을 지키는 힘입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흘러나가는 돈을 관리하고 작더라도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더 벌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 생활비는 내가 마련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작은 재능을 살려 소소한 수입을 만들 수도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돈이 오래 머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획 없이 쓰는 만 원과 계획해서 쓰는 만 원은 느껴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부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나가는 돈부터 점검해 보세요.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잘 쓰지 않는 항목들을 하나씩 줄이면 한 달에 몇만 원이 남습니다. 그 남는 돈이 마음의 안전망이 됩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삶의 숨통이 트입니다. 돈이 내 삶을 조이기 전에 내가 돈의 흐름을 잡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돈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쓸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몸에서 오는 작은 신호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어깨 뻐근함, 무릎 시큰거림, 이런 증상들은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70대가 되면 10명 중 8명이 어떤 형태로든 만성 질환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치매, 이런 병들은 한번 시작되면 평생 함께 가야 합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삶 전체가 위축됩니다.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고 점점 더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결국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 관리의 첫걸음은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자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리듬이 일정하면 호르몬도 면역력도 모두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오래 걷기보다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게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특히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있어야 계단을 오르고 화장실에 가고 혼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걸 그대로 두면 조금만 아파도 금세 누워 지내게 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허벅지와 엉덩이를 써주는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잡고 스쿼트하기, 발 뒤꿈치 들고 걷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 몸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혈압 재기, 혈당 체크, 체중 확인, 이 세 가지만 해도 몸의 변화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 비용과 고통을 줄여줍니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음식을 씹기 힘들어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져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치아 하나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았던 일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은 편안해집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곧 건강입니다. 내 몸을 살피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하루 중 조금이라도 가져보세요. 건강이 지켜져야 돈도 관계도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노후의 가장 큰 보험입니다. 돈과 건강 다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지면 돈도 건강도 빨리 무너집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전화 오는 사람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게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오늘 하루 나를 만날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금세 허해집니다. 특히 남성들은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전부였기 때문에 퇴직과 함께 인간관계가 사라집니다. 여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집안은 조용해지고 대화 상대가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장병, 우울증, 치매로 이어지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혼자 있는 노인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관계도 관리해야 할 자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사람. 혹시 없다면 이제 새로 심어야 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 인사 나누기,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주민센터 강좌 신청하기, 작은 모임에 발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관계는 처음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용기 내면 다음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관계를 새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정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까운 사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깁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화해의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배우는 강좌, 취미 모임, 봉사활동,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관계는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귀해집니다. 돈과 건강만으로는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만 따뜻한 안부를 건네보세요. 그 한 사람이 내일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건네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이렇게 조금씩 자랍니다. 내가 먼저 심고 가꾸고 기다려야 합니다. 관계가 살아있으면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삶에서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돈의 흐름을 잡기 위한 습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가계부를 열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출 내역을 보며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보세요.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자동 결제되는 항목들을 다시 점검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것, 혜택이 줄어든 것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줄인 돈을 그대로 쓰지 말고 따로 모아두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눈에 보이게 모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능을 살려서 작은 강좌를 열거나 손재주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다음은 건강을 지키는 루틴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몸을 움직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세요. 점심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밤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몸의 리듬이 일정해야 호르몬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정기검진은 미루지 말고 일정을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작은 이상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바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꾸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지? 이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엽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주민센터나 복지관 강좌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더라도 한 번만 용기 내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는 주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이 작은 관심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걷기, 안부 묻기, 지출 점검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바뀌고 한 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훨씬 단단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돈, 건강, 관계는 오늘부터 준비해야 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오늘 할 일 하나만 적어보세요. 걷기 10분, 지출 점검,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꺾이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단단하면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다시 이어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먼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왜 나는 더 모아두지 못했을까? 왜 그때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는 여러분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 아직 웃을 수 있는 입,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집, 남의 연금,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먹은 밥, 오늘 내가 한 대화, 오늘 내가 한 걸음. 이것이 쌓이면 내일은 더 나아집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것, 오늘 만날 사람이 있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책 한 권, 강의 하나, 새로운 취미 하나, 작은 배움이 뇌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놓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원 가꾸기, 글쓰기, 봉사활동, 작은 사업.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직도 나 자신입니다. 노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내 삶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차례입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속도로 걸어가세요. 돈,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까지 지키면 노후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멈출 틈 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멈춰 서서 앞으로 남은 길을 바라볼 시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보다 내 마음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크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살피고 내 마음을 다독이고 내 돈을 관리하는 작은 행동부터,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을 만들고 미래를 바꿉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을 돌보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는 내 시간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에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만 붙들고 있지 말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세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생각은 삶의 새로운 색을 칠합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한 사람, 취미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 이웃과의 작은 인사, 이런 작은 만남이 인생 후반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글로 적어보세요. 이런 시간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어도, 건강에 작은 이상이 생겨도 내가 나를 믿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또한 미래를 너무 멀리 내다보며 걱정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은 스스로 준비됩니다. 걱정은 줄이고 실천은 늘리세요. 걱정으로 보낸 하루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실천으로 보낸 하루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할 일 하나를 떠올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할 일 하나를 떠올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뭅니다. 노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웃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손잡고 가는 길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일은 달라지고 내년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전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